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3단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부하고 있죠. 세 번째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 굉장히 많은 문항들,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 필수 예제만 하더라도 18문제가 있고, 뭐 유제 문제, 연습 문제도 40문제가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이제 이 단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나오고, 그 각각의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문항들이 실려 있습니다만, 실제로 난이도가 높냐, 뭐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또 이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고요, 좀 가볍게 봐도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전부 다 구분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증명하는 방법들은 모두 익혀두되 외워야 되는 공식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역시 많은 공식이 나와요. 백악공식과 반각공식.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내용들은 각이 2배, 3배가 되면은 어떤 식들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각이 2배, 3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뭐 백악공식이나 반각공식은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덧셈 정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고, 뭐 수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3배각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긴 합니다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식을 굳이 못 외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과 뭐 덧셈 정리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합성. 네, 이런 거 이제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하냐면은 각을 2배 하는 거야, 배합공식은.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 각을 2배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건 뭐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인의 2알파는 이게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덧셈 정리 사코 코사 배웠습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러니까 사코 코사로 구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사인 코사인 똑같기 때문에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악공식인 거예요. 사인 2알파는 2사인 코사인. 요건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 때, 특히나 뭐 미적분 문제 풀 때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바꾸는 것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사인 2알파로 바뀌는 과정. 뭐 미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이제 미분을 아직 안 했지만, 미분을 얘기하면은 함수 fx가 사인 x라고 하면은 f의 2x는 사인의 2x잖아요. 이게 2의 fx의 뭐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2의 사인 x의 코사인 x, 2의 사인 x의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게 수능에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들을 외우게 되면은 어떤 식변형하는 안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간 과정 빠르게 하겠습니다. 코사인의 알파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이제 코사사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플러스면은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코사인의 제곱 알파, 코 빼기 사사,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 값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사인 제곱 대입하게 되면 값은 1-2배의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고요. 또는 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코사인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의 2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알파니까 2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백악공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말 자주 봐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3배각 공식은 뭐냐면은 3배각 공식은 사인에 뭐 여러분 교재 3알파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인에 괄호 열고 2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코 코사 사인 2알파. 사인 알파가 뭡니까?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니까 이거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코사인 2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아니, 사코 코사. 코사인 2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코사인 2알파가 뭡니까? 코사인 2알파가 방금 했잖아요. 1-2 사인의 제곱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알파이므로 이 식은 마이너스 2 사인의 세제곱 알파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의 세제곱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 사인 알파, 여기는 1 사인 알파니까 이 값은 3 사인 알파 빼기 4 사인의 세제곱 알파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사인에 관한 1차식과 3차식을 통해서 사인 알파를 구하면은 사인 3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코사인 3알파는 이제 이거는 증명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코사인의 2알파 더하기 알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얘랑 비슷한 느낌인 4 코사인 세제곱 알파 빼기 3 코사인 알파. 사인이 코사인을 바뀌면서 이 앞뒤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변형해서 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2배가 공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반각 공식은 뭐냐면요. 각을 절반 했을 때를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배각 공식은 뭐냐면 각을 2배 했을 때를 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사실은 2알파랑 알파의 관계에서 이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2 사인의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는 사인 알파니까 이것도 역시 반각 공식으로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사인, 코사인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사인 하나만, 코사인 하나만 있는 식을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코사인 2알파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을 반각한 것을 제곱한 거예요, 전부 다. 반각한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금 하기를 코사인의 2알파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이 값이 1-2 사인의 제곱 알파야. 이 값은 2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빼기 1을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요 식을 넘기고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사인의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각 공식을 그대로 쓴 건데 이게 2알파랑 알파 사이 관계인데 그거 말고 알파와 2분의 알파 사이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세타를 집어넣어 볼까? 이 알파가 어떤 값인 성립한 식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2분의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있는 거잖아.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거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잘 조합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때 여기 알파 자리에 역시 2분의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이 같은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요것분의 요게 돼서 2분의가 사라지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어쨌든 삼각함수 덧셈 정리로 싹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합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하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덧셈 정리도 나오고 합성도 나오고 지금 배우는 배각 방각도 나오면서 통합형으로 나오는 연산 문제. 다만 이제 심화된 활용 문제는 도형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게 연산 연습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수학적 사고력의 연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덧셈 정리 연산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연습해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반드시 외우시고 지엽적인 내용은 좀 가볍게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10번. 네. 탄젠트 x를 t라고 할 때 sin ex, 코사인 ex, 탄젠트 e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뭐 방법이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탄젠트 x하고 탄젠트 ex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탄젠트 뭐해서 ex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분의 2 탄젠트 x가 되는 거니까 얘가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e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코사인 e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이게 아까 1 마이너스 코사인 EX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뭐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아, 자 이걸 이렇게 할까? 잠깐만. 이거 우선은 간단하게 방법 몇 번 설명해 줄게. 자, 탄젠트 EX 구했지? 우리가 탄젠트 하면 사인 코사인을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쉬운 내용으로. 이 각을 EX라고 놓게 되면은 이 탄젠트 X 그러니까 값이 1 빼기 T의 제곱분의 2T 이렇게 한번 생각할까요?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값은 이거 제곱하면은 1 더하기 1 빼기 2T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이고요. 여기 대입하면 더하기 4t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 뭐가 되면은 그냥 1 더하기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값이 양수죠, 양수. 네. 이것도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은 코사인 사인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사인 이것분의 이거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의 EX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구하는 과정. 다만 이제 약간의 한계점이 있지. 요 값이 진짜로 길이로 표현하려면은 t가 1부터 마이너스 사이, 다시 말하면 t의 제곱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 그림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탄젠트 값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좌표로 옮겨서 구하면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하나 가능하고 탄젠트 E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길이나 각도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도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식변형을 통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코사인의 EX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이 값이 이제 코사인 X 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죠. 방금 외웠던 것에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을 t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코사인을 바로 t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이런 공식 알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탄젠트가 t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은 시컨트가 뭐라고요? 코사인의 역수잖아 지금.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시컨트 제곱 x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코사인 제곱 x 자리에 1 플러스 t의 제곱의 역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 빼기 1 빼기 t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인은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하면 사인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t가 사라져서 이 값은 사인은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타가 18도일 때 사인의 3세타, 코사인 2세타하고 성립하는 걸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특수각은 특수각인데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특수각이야. 그러니까 18도가 뭔지를 봤더니 이 18도라고 하는 것은 90도를 5로 나눈 거예요. 90도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반으로 나눈 거나 3분의 1로 뭐 하는 형태들은 했지만 다 5로 나누는 건 배운 적이 없잖아. 어쨌든 이런 식인데 쉽게 말하니까 5세타가 뭐냐면 5세타가 90도예요. 90도. 이 문제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건데 사인의 3세타가 뭔가요? 사인의 3세타가
코사인 2세타하고 똑같은지 확인해. 아, 근데 사인의 괄호 열고 3세타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90도 5세타니까 90도 마이너스 2세타를 집어넣으셔도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이거 배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90도 빼기 2세타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코사인의 2세타가 되는 것을 수학 1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사인 18도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게. 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봤더니 지금 외웠던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사인 3세타. 우리 아까 3세타 해당하는 공식을 증명했잖아요. 3사인 세타 마이너스 4사인의 세제곱 세타는 코사인 2세타가 뭐였습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또는 1 빼기 2 사인의 제곱 세타. 자, 쌤이 지금 쓰는 이 속도를 못 따르는 학생들은 교재 어딘가에 필기해놓고, 뭐 여러분 연습장 같은 데 필기해놓고 보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보면서 하면서 요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쌤처럼 안 보고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만 방법만 알고 연습을 안 하고 외우지를 못하고 이 단원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공부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뭐 직접 시험에 출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습하시고. 사인에 관한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할게요. 사인 세타를 새로운 문자 t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위에 넘기면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예,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조립제법이 되나 되지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하는 것을 1로 구하게 되면은 이게 4가 되고 4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되고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없으면 t 마이너스 1에 4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t 값을 구하는데 이 t 값이 1은 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t가 다름 아닌 사인 세타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인의 18도야. 알겠니? 사인 18도는 이미 18도라고 하는 게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1은 될 수가 없고. 그럼 요걸 이제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은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5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사인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마이너스 루트는 버려야 됩니다. 정답 뭡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요게 내가 말한 답이 되겠습니다. 사인 18도. 됐죠? 자, 그 다음 3-12번. 자, 이번에는 합성과 통합된 형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사인의 제곱이 제곱 x, 2 사인 코사인, 3 코사인 제곱. 다시 말하면 제곱이 있거나 이것도 사인 코사인 곱이니까 뭐 사인 코사인에 관한 2차식 형태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1번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합성을 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합성을 언제 하는 거냐면은 a 사인 x, b 코사인 x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합성을 하려면은 이 각이 똑같아야 돼요. xx로.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합성을 하려면 반드시 이 값이 사인 코사인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1차식이면서 똑같아야 되는데 현재 이거는 1차식도 아니고 똑같지도 않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걸 갖다가 1차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함수 F 이렇게 쓰습니다. 함수 fx가 2 사인 코사인은 사인 2x야. 공식 외웠잖아 지금.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다가 3 코사인 제곱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 제곱 하나랑 코사인 제곱 하나 더하면 1이고요. 2 코사인 제곱이 남는 겁니다. 근데 이 코사인 제곱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코사인 2x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이. 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제곱 있으니까 얘를 넘기게 되면은 이 코사인 제곱자리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2x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다가 1 더하기 코사인 2x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됩니까? 사인 2x 더하기 1 더하기 1 코사인 2x니까 앞에 2는 그대로 쓰시고 더하기 사인 2x랑 코사인 2x를 합성하게 되면은 앞에 루트 2가 붙고 사인의 괄호 열고 2x 더하기 알파 이런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문제 뭐 각의 제한점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게 모든 사인값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2 더하기 루트 2가 최대값이고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 함수 fx가 최대일 때 x값과 최소일 때 x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현재 이 알파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코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알파가 요 앞에 개수분의 사인 앞에 있는 개수. 그러니까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사인 알파가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 1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인, 코사인 전부 다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알파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순간 어딥니까? 사인 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각이 뭐예요? 2x 더하기 4분의 파이인데 여기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럼 그때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넘기면 4분의 파이 나누니까 8분의 파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주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주기가 얼마입니까? 앞에서 주기를 안 했네요. 이게 지금 사인의 2x가 x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2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잖아. 그 말은 8분의 파이가 답이 되면 여기다가 파이만큼을 더한 게 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답이냐면은 8분의 9파이까지 답이 되는 거죠. 그냥 문제가 0부터 2파이 사이를 구하는 거니까. 답이 더 가면은 8분의 17파이도 있는데 8분의 17파이는 2파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되겠어요? 최소가 되는 순간은요.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요 각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2분의 3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2분의 3파이. 그럼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가면 이 값은 이게 4분의 6파이가 4분의 5파이. 나누게 되면 x는 8분의 5파이 되는 거예요. 8분의 5파이. 마찬가지 이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파이만큼을 더한 8분의 13파이고 답입니다. 이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연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실수 xy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삼각함수 공부하고 있잖아. 삼각함수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 그냥 뭐 원의 문제 같은데 또 이 다음은 이거 원도 아니고 뭐 되게 복잡하네. 뭐 이런 문제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원인데 xy가 원인데 xy가 원상의 임의의 점이야.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 원상의 점이야. x제곱. 이런 점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되는 점입니다. 근데 이걸 물어봤는데 얘가 얘랑 비교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뭐 고1 과정 문제는 이렇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라면 요 k라고 놓고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고1 때 배웠었어요. 기억납니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는 k라고 놓고 풀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원상의 임의의 점은 맥의 변수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의 임의의 점, 이 점을 쌤이 p라고 놓게 되면은 얘는 언제나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원상의 임의의 점은요.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 당연히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의 모든 값이 다 되는 거죠. 약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나온 거다가 삼각함수를 바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x제곱 빼기 y제곱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2 루트 3의 xy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코사인의 2세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사인이 아까 사인 2세타였죠. 루트 3의 사인의 2세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버렸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니까 2의 사인의 괄호 열고 2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알파 구할 수 있습니다만 구할 필요 없죠. 최대값 얼마입니까? 2. 최소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때 이 2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의 값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이 세타가 정리가 되는데 그중에서 사인 값 자체가 1부터 마이너스 4에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가 나올 땐 조심해야 돼요. 제한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문제죠. 그럼 이제 이걸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세요 문제인데 이게 특정한 형태를 만족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형태를 만족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3차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 딱 보면 알겠지만 원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특정하게 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원래. 근데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원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상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얘가 2xy고 y제곱이고 5제곱입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 자 양변에서 4로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x제곱 얘는 지금 뭐냐 x 빼기 y제곱이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1번 문제처럼 x는 코사인 세타야. 원상이 임의고 세타가 뭐 양수, 음수, 실수 다 되는 겁니다. 뭐 0부터 2파이까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x 마이너스 y를 사인 세타로 넣는데 어차피 제곱식이니까 2분의 y 빼기 x를 사인 세타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으니까 얘를 넘기니까 x 빼기 y는 2 사인 세타고요. 따라서 x 빼기 y는 2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y 자리에 뭐를 집어넣었냐면은 이 x가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넘기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x는 코사인, y는 코사인 빼기 2 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역시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안 되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게 푸나 보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럼 이와 유사형사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아울러서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형태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미분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 3차, 4차, 5차 이런 이상한 식이라고 하더라도 미분을 전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 x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xy는 이거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뭐 이렇게 더하기 2배의 사인 제곱 y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는 겁니다.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의 마이너스 4의 코사인 사인 더하기 4의 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8 사인 코사인이고요.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0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 코사인 제곱 또 2 코사인 제곱이니까 4 코사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8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4 더하기 4 사인의 제곱 세타.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하면 1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하니까, 마이너스 10 사인 코사인은 2 사인 코사인 사인 2세타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사인의 2세타로 만들 수가 있고, 뭐 4는 그대로 쓰시고요. 4 사인 제곱을 어떻게 바꿀까를 봤더니, 우리가 코사인의 2세타를 1 마이너스 2 사인의 제곱 세타로 바꿨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은, 2 사인 제곱자리에 1 빼기 코사인 2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 식은 더하기 2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를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다시 넘기면은 2 사인 제곱자리에 1 빼기 코사인 2세타야. 4 사인이니까 그걸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6.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니까 합성하게 되면 더하기 루트에 5의 제곱인 25에다가 2의 제곱인 4 한 다음에 사인의 괄호 열고 2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6 플러스 루트 29 최대값인 거죠. 최소값은 6 마이너스 루트 29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알파 고민 안 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세타 자체가 문제에서 다 되기 때문에 사인 값은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문항. 자, 또 넘어갑니다.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의 반지름 길이가 이거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호 AB의 두 점 PQ와 선분 OB, OA 위에 RS를 했을 때 직사각형이 들어 잡았습니다. 직사각형.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P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이 직사각형이 커졌다 닫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그 각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각이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AOP가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각이 세타가.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를요.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뭐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문제가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쨌든 대칭이지 않겠습니까? 반으로 쪼개면은 반으로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이 각이 30도에 30도. 이해되겠어요? 네. 30도. 각 AOP를 물어봤으니까. AOP. 그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과정은 밑변과 높이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서 요 길이를 구했어요. 요 길이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잠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 세타라고 하지 말고 미안해요. 요 각을 세타라고 넣을게요. 이 각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뭐냐면요. 요 반지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PQ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길이니까 2배 하는 거니까 2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P부터 S까지 구하면은 넓이가 나오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이 길이는 바로는 구하기가 힘들어 보이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구해. 그거는 요 길이에 대해서 뭐입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 길이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요 길이를. 그럼 이거 빼는 방법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요게 30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값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 길이의 루트 3배인데 요 길이가 뭐냐면은 사인 세타 똑같으니까 루트 3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그럼 넓이 S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밑변 2 사인 세타 곱하기 높이 코사인 세타에서 루트 3 사인 세타를 빼. 요렇게.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거 정리하니까 2 사인 코사인 보입니까? 2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딱 보는 순간 이거 2배가 공식이네. 그럼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의 사인의 제곱 세타. 오케이. 이 값은 코사인 사인의
2세타. 되겠니? 그 다음에 사인 제곱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인 제곱자리에? 아까 했잖아요. 코사인 2세타는 1-2 사인의 제곱세타니까 넘기면은 2 사인 제곱자리에 1 빼기 코사인 2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3의 2 사인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들어가고 여기가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더하기 사인의 2세타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지금? 그래서 이것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순간은요. 일단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에 그 다음 이거 제곱 더니까 2에 사인에 괄호 열고 2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인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 이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를 구하는 공식은 합성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면은 이것분의 사인 앞의 개수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3이게 되기 때문에 이 알파는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0도.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60도.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에 세타가 얼마냐면은 2세타 더하기 60도가 90도가 되는 순간이야. 자, 세타가 얼마입니까? 15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요. 요거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각 A와 P. 알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30도고 이 15도니까 똑같이 15도가 나오게, 아이고, 150이 아니죠. 15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알겠습니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 16번을 푸는데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인데 이거 이제 계산 실수하기가 조금 쉬워요.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백악공식, 방각공식이 나오는 내용.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어서 71페이지에 있는 합차를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이 있고 좀 식이 많이 복잡한데 요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할지를 코멘트를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론편 마지막 4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